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함수부터 이제 드디어 타입스크립트, 본격적인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타입스크립트 디버거를 좀 경험해봤는데 그거 말고 진짜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WTS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뭐냐면 타입스크립트의 줄임말 TS, JS는 줄여서 JS라고도 말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세계는 객체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함수의 세계는 다른 메이저 언어들 C, C++, C#, 자바, 파이썬하고는 많이 달라요. 만약 어떤 친구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만큼이나 다르다고 설명해 주세요. 코끼리하고 호랑이만큼이나 달라요. 둘은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다른 놈이에요. 그냥 다른 놈이에요. 특히 자바에서 객체와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와 함수와 죄송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함수 어쨌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제가 뭘 강조할 때는 뒤에 그 디자인 안 넣거든요. 자세하게 읽으세요. 함수 펑션, 함수는 수학에서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함수는 기능을 가진 재사용 가능한 도구다. 이번 이 강의에서 기능을 가진 재사용 가능한 도구다. 이 말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거예요. 알겠죠? 함수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니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려니까 훨씬 어려운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펑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학자들이 처음 봤을 때 아 이건 함수구나 하고 잘못된 번역을 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다른 걸로는 저기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있는데 그건 프로시저를 이제 절차로 번역한 거거든요. 잘못된 번역을 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네이버 사전 보면은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사물의 기능입니다. 기능.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기능. 이렇게 부르기 싫었으면 차라리 함수라고 하지 말고 펑션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근데 국내 프로그래밍 관련 자료는 전부 다 함수다. 이건 함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나 혼자 펑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다시 강조합니다. 수학에서의 함수와 프로그래밍의 함수는 다른 놈입니다. 알겠죠? 코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쳐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냥 당연하죠. 콘솔 로그로 이렇게 백틱 써서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공통된 거 뭐가 있나요? 공통된 거 안녕이 앞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나이는 뭐다. 나이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각자 다르죠. 공통된 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안녕 대신에 하이를 쓰고 싶으면, 나이 대신에 연세를 쓰고 싶으면 제가 이거 일일이 찾아가서 다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D 해가지고 하이 그 연세. 이거 신기하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해놓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좀 그 기술인데 근데 이런 게 한 100개 돼요. 1000개 돼요. 그리고 한 파일에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다른 쪽에도 있어요. 다른 쪽에 있어서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문장들을 전부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문장이 몇백 개고 다른 파일에도 있고 하면은 정말 귀찮을 거예요. 함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름과 나이를 받아서 내가 무슨 이름과 나이를 주든지 잘 출력되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함수라고 불러요. 지금 뭔지 모르겠죠. 컨트롤 엔터 하면 안녕 조개행님 나이는 28세. 이제 이 함수를 분석해 보면서 이 함수를 분석해 보면서 함수가 뭔지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어려워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 이제 고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왜? 함수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수학적 함수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아예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함수를 모르고 자바스크립트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웹 코딩을 한다 치면 여러분들은 함수를 꼭 정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조교 악센트로 얘기했어요. 알겠죠? 꼭 정복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멈추고 뒤로 가서 다시 들어보고 반복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주세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함수를 조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 색깔까지 맞춰가지고 해놨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서브라임 텍스트 4 얼마 전에 4 버전이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뭐 딴 얘기인데 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많이 밀리고 있지만 저는 서브라임의 그 속도 때문에 나름대로 옛날부터 익숙하게 써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를 예쁘게 컬러를 해놨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노란색 박스가 하나, 둘, 두 개 있죠. 첫 번째 노란색 박스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 부분을 함수 선언문이라고 불러요. 함수 선언문.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 박스는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 함수를 쓸 때, 이거는 함수를 만들 때, 이거 두 개 다른 거예요. 함수를 만들 때 선언문, 함수를 쓸 때 이거를 호출하는 코드라고 하는데 호출문, 함수 호출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호출은 call이라고 합니다. 그 전화, call,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른다, call, 그 call. 그래서 나중에 callback 이렇게도 쓸 건데 일단은 그건 무시하고 call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호출해야 됩니다. 쓰고 싶으면 호출해야 됩니다. 알겠죠? 호출하는 코드에 쓰이는 소괄호는 함수를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소괄호 보이죠?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소괄호는 함수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노란색 박스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네요. 함수 선언문은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방식인 arrow function, 화살표 함수를 배우기 전까진 함수는 function 키워드를 맨 앞에 두고 선언한다고 알아둡시다. function 다음에 오는 거 뭡니까? say hello,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뭡니까? 다시 say hello. 함수 이름은 이렇게 영어 단어, 동사 say, 명사 hello, 동사와 명사를 결합해서 씁니다. 프로그래머들 간에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개발자들끼리 정해진 규약 같은 게 있어요. 함수 이름은 동사와 명사로 쓴다. 뭐 say hello 말고 show message 이런 식으로 동사와 명사를 결합해서 쓴다. 함수 선언문 뒤에 소괄호, 이거 소괄호는 이 소괄호하고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이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할 매개 변수를 담습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데 매개 변수를 담습니다. 소괄호 뒤에 중괄호로 객체 쓸 때 그 중괄호 맞아요. 중괄호로 함수의 내용을 담습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호출 코드에서 소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되었던 호출 코드에서 소괄호 안에 콤마 여기 콤마 빨간색 박스 사이에 있는 거 구분되었던 조교 행님과 스트링 조교 행님과 28 넘버는 이제 say hello 함수 안으로 전달될 겁니다. 이렇게 전달될 거예요. 이렇게 슝 날아갈 거예요.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조교 행님은 name이라는 스트링형 변수가 된다. 일부러 끊어서 말했어요. 조교 행님은 name이라는 스트링형 변수가 된다. 28은 age라는 넘버형 변수가 된다. 이렇게 콜론, 제가 예전에 콜론 이름을 까먹어서 콜론을 옆에 찍어주고 씁니다. 이 name과 age는 이 함수 say hello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입니다. 바깥에선 못 써요. 함수 바깥에선 쓸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여기서 스트링, 넘버라는 타입은 파란색으로 해놨죠? 타입스크립트 문법입니다.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안 돌아가는 코드예요. 아니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제가 나중에 쓸 일 있을 때 어떻게 쓰나요? 이거 떼버리면 돼요. 스트링하고 넘버하고 떼버리면 그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즉 이 타입은 스트링, 넘버 이렇게 쓰는 거는 타입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알겠죠? 함수 안에 들어가는 타입을 여기 선언문에서 지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필수예요. 그렇게 안 하면 타입스크립트 작동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name엔 다른 타입 받지 않고 스트링만 받겠다. 여기 조교인님 말고 28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이 타입만 받겠다는 거예요. age에는 뭐만 받겠다? 넘버만 받겠다. 28을 스트링으로 저번에 말했듯이 스트링으로 썼다. 그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아닙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여기에 이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2개 집어넣었죠. 근데 1개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2개니까 이게 2개다.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주는 쪽인 호출문에서 쓰인 조교행님과 28은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인자
한국어로 아규먼트라고 한국어로 인자라고 합니다. 아규먼트라고 해요. 실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인자, 아규먼트. 받는 쪽인 say hello 함수의 선언문에서 소괄호 안에 쓰인 이것들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파라미터라는 말을 제일 자주 쓸 거예요. 알겠죠? 형식 매개 변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매개 변수 파라미터. 용어들을 엄청나게 설명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요. 저도 이거 강의 만든다고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개발자들도요. 파라미터, 아규먼트, 인자, 매개변수, 실매개변수, 형식 매개변수 구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못해도 개발 잘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그 차이 잘 모르고 그냥 파라미터라고 퉁쳐서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파라미터라는 단어는 좀 알고 갑시다. 단어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핵심은 호출 시에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어디로 갔어요? 소괄호, 호출문에서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슝 날아갔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함수의 호출문에 소괄호 있는 값이 여기 선언문에 여기로 전달되었다. 단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핵심은 이겁니다.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say hello 함수 안에서 아니죠. 자,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name과 age는 함수 say hello의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say hello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안녕, 나이는 이렇게 변수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say hello 바깥에서 name과 age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바깥에서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중괄호 바깥으로 벗어나면 name과 age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say hello 함수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낼 거예요. 옆에 보면 return이라고 있네요. return. 한국어로는 반환입니다. return 값이라고도 말할 거고 반환 값이라고도 말할 거예요. 이거를 return 값이라고도 말하고 반환 값이라고도 말할 거예요. 어쨌든 이 내뱉는 결과, say hello의 결과, return 값을 뭘로 받았어요? result라는 제가 선언한 변수에 담았어요. 알겠죠? 여기서 result 타입은 뭡니까? 스트링입니다. 알겠죠? 최종적인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안녕 조교행님 나이는 28세가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과만 생각해 봅시다. 결과만 함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해 봅시다. say hello 함수 호출부에 두 개의 인자 아규먼트인 조교행님과 28을 집어넣어 나온 리턴 값은 뭡니까? 안녕 조교행님 나이는 28세. 제가 일부러 선언 부분 지워버렸어요.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원인과 결과만 생각해보세요. 함수에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뭔가가 나왔다. 함수 내용은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함수장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수는 기능을 가진 재사용 가능한 도구다. 일단 재사용은 빼고 함수는 기능을 가진 도구다. 이 함수의 기능은 뭡니까? 이름과 나이를 집어넣으면 이름과 나이가 들어간 스트링 타입의 문장이 나왔다. 다시 이름과 나이를 집어넣으면 이름과 나이가 들어간 스트링 타입의 문장이 나왔다. 이것이 say hello 함수의 기능입니다. 그걸 우리가 저 파란색 박스 안에서 직접 코드로 써본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 알아야 했습니까? 전자레인지의 회로를 전부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니죠. 전자레인지의 기능을 알면 전자레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콘솔 로그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콘솔 로그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함수거든요. 함수? 괄호로 써져 있잖아요. 함수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잘 쓰잖아요. 왜? 뭔가 집어넣으면 콘솔에 출력해주는 게 콘솔 로그의 뭐다? 기능이라고요. 기능. 함수는 기능을 가진 도구다. 이제 비디오 잠깐 멈추고 이거 보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함수 처음 배울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해 못했어요. 한 번에 이해 못했어요. 근데 우린 남이 만든 함수를 수많은 함수들을 쓸 거예요. 콘솔 로그 뿐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이제까지 설명했는 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분석해 보세요. 알겠죠? 이해하고 왔어요? 자, 이제 완벽히 이해했나요? 계속해서
함수를 어떻게 재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바꿔왔습니다. 5줄 모두 이름과 나이를 집어넣어서 각각의 변수로 만들었어요. 제가 함수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까? 함수는 딱 한 번만 만들었죠. 그죠? 변수 a부터 e까지 만들었어요. 변수 a부터 e까지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재사용했죠. 재사용했죠. 이처럼 함수는 기능을 가진 재사용 가능한 도구입니다. 이제 맨 처음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뜨고 그 안녕을 하이로 바꾸고 싶으면 하이로 바꾸고 싶으면 나이를 연세로 바꾸고 싶으면 정확하게 바뀌었죠. 그죠? 문장이 5개든 100개든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파일에 이 함수가 있든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핵심 정리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함수와 프로그래밍의 함수는 다른 단어다. 프로그래밍의 함수는 기능을 가진 재사용 가능한 도구다. 함수는 미리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고 그걸 콜이라고 하고요. 함수 이름은 동사와 명사 결합으로 짓습니다. 사용자는 인자를 입력해서 함수로 보내줍니다. 아규먼트를 입력해서 함수를 보내주고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함수 사용자는 함수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되며 내부 코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콘솔 로그 그냥 쓰는 것처럼 타입스크립트에선 함수의 파라미터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선 그럴 필요가 없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선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가요. 이제 함수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큰 산 넘었어요. 일단 함수에 대해서 아직 알아야 될 게 기초적으로 더 있어요. 그거를 기초를 한 번 더 하고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이제 심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